자,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. 문제는 자영업하다 망했을 때 어디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. 다른 일을 못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요즘에 자영업 망하는 거 많이 생기죠. 앞으로 망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와중에도 굳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 자영업 뛰어드는 분들이 뭔가 확실한 어떤 비전이 있다거나 뭔가 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. 대부분 뻔한 걸로 창업합니다. 뻔한 거. 지금 뻔한 걸 망하는데 또 뻔한 걸로 창업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탕후루 지금 우후죽순은 없어지고 있죠. 지금도 몇 개 남아있지만 사실 위태위태합니다. 예. 근데 탕후루 망해가지고 그 탕후루 만원 짜리를 카페가 들어갑니다. 카페가 망하면 요화정 들어가고. 아니 탕후루, 카페, 요화정 다 뻔한 거 아닌가 이거? 이게 뭔가 특별한 걸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창업한다니까? 그럼 잘 될 리가 있겠냐고요.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영업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. 대부분 형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대출받아서 합니다. 대출받아서. 예. 자신의 자본금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은행에 대출받아가지고 뭐 집담보로 대출받든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든 아니면 뭐 그 청년 창업 대출을 받든 요즘 보면 좀 옛날로 달라진 게 뭐냐면 젊은 창업자가 늘었습니다. 이것도 정말 안 좋은 겁니다. 정말 안 좋은 겁니다. 왜냐 젊은 창업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자본금이 없다는 거예요. 왜 자본금이 없냐? 직장 생활을 오래 안 했으니까. 맞잖아요 여러분. 이게 같은 창업을 해도 나이 먹고 직장 다니만큼 다니고 나서 창업하는 거하고 직장 생활 얼마 안 해보고 창업하는 건 좀 결이 다릅니다.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젊은 사람은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물론 사람마다 의견 다릅니다.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한창 직장을 다녀야 할 나이에 가게 차리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카페 같은 데 보면 젊은 나이대 여자 사장님들 쉽게 볼 수 있어요.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. 여러분 카페 같은 데 보면 저가형 카페가 보더라도 사장님 보시면 얼굴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다거나 여러분보다 비슷한 또래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. 많이 들어봐야 30대 중반 분들. 그런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자본금이 많을 리가 없어요. 그럼 다 뭐겠어요? 대출입니다. 대출. 거기다가 요즘에 보면 창업비가 적게 드는 게 없어요. 탕후루도 거의 1억 가까이 들고 저가형 카페도 1억 가까이 듭니다. 그 이상 들 수도 있고요. 그럼 그게 다 뭐겠어요? 다 대출이라는 거죠. 다 대출. 요화정 창업하신 분들도 다 대출일 겁니다. 빚이죠, 빚. 빚도 적은 게 아니죠. 한 5초 이상 되죠. 그런 거 창업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보통 뻔한 걸 창업하면 웬만하면 오래 못 갑니다. 절대 오래 못 가요. 그래서 요즘에 뭐 카페 같은 창업하면 그 생각 들어. 1년은 버틸려나? 저분도 대출 많이 받아야겠구나. 이 생각이 딱 듭니다. 그 사장 얼굴 보는 순간. 근데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돼버리면 그 뒷감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뒷감당? 뒷감당 해야죠. 자기가 벌린 거니까. 근데 문제는 뒷감당하기가 엄청 쉽지 않다는 거죠. 이게 자영업 망하면 일단 빚이 엄청나게 큽니다. 이게 돈 좀 벌어보려고 큰 돈 투자해서 했지만 막상 큰 돈을 버는 사람 얼마 안 되고 오랫동안 버틴 사람도 얼마 안 돼요. 그럼 상당수 사람들은 큰 돈 쓰고 돈만 날리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영업을 통해서 리스크가 생긴 그 빚은 갚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무슨 수로 갚을 겁니까? 어떤 일 해가지고. 죄송하지만 못 갚아 이게.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? 계속 족쇄처럼 남는 거예요 이게. 네. 지금 자영업자분 많이 힘들어요. 너무너무 힘들어요.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. 요즘에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직장인들 부러워합니다. 우리보다 쉬는 날도 많고 그리고 뭐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어떻게든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
요즘 같은 때는요,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게 부러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자영업은 일을 꾸준하게 해도 따박따박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열심히 해도 적자 날 수 있고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얘기해요. 지금은 창업하면 안 된다고. 특히 젊은 사람 창업하면 안 돼요. 괜히 창업했다가 망하잖아요. 그럼 인생 난이도가 정말 몇 단계로 갑니다. 몇 단계로. 많이 올라가요. 과연 생각해보세요. 만약에 내가 뭐 카페 차려가지고 대출 한 6천만 원 받았는데, 내 생각과 다르게 뭐 하다가 망해버렸어. 6천만 원 빚이잖아요. 그럼 무슨 수로 갚을 겁니까? 어떻게 해서? 어떤 일 해가지고?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. 자영업 바다에 그래요. 소수에 잘 되는 곳만 있고 다수에 망하는 곳이 생깁니다. 특히나 뻔한 걸로 창업하면 웬만하면 망합니다. 당장은 안 망하겠지만 버티지 못하고 망해요. 특히 진입장이 낮은 걸로 하게 되면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사는 게 어려워도 지금 뭐 빚내서 뭐 창업하는 거는 피하시기 바랄게요. 걱정됩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고 잘하면 줄 선다는 것도 이미지를 만드는데 시간과 돈을 투여해야 합니다. 음식점이 너무 많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자영업하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버티는 것 많이 어렵고 나가는 돈 엄청나고 빚지면 폐업도 쉽지 않고 건물 원상복구 다 해주고 다 돈입니다. 근데 요즘 이런 것도 믿으시면 안 돼. 여러분 요즘에 줄 서는 것도 없어요. 예. 요즘에 가게 같은 데 가보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. 웨이팅하는 곳 많지 않습니다. 잘 되는 곳. 옛날보다 잘 되는 곳이 많이 줄었습니다. 없다는 게 아니에요.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장사 잘 돼가지고 막 사람 줄 서 있고. 그거 믿으시면 안 돼. 알바일 수도 있습니다. 알바. 가게 홍보하려고. 예. 맛있고 잘하는 걸로 이제 줄 서지 못해요. 맛있고 잘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. 예. 이제는 맛가지고 변별력을 뭔가 좀 많이 추구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어. 음식점도 요즘에 상향 편제로 많이 돼가지고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맛없고 이게 사실 크게 구분이 안 돼요. 이게 프랜차이즈는 거의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맛으로 뭔가 특색을 내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보면 문제가 뭐냐면 거의 모든 메뉴가 프랜차이즈가 돼버렸잖아. 프랜차이즈는 레시피나 재료가 똑같잖아요. 똑같기 때문에 누가 맛있고 누가 맛없고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이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. 커피 같은 건 더군다나 이 맛에 대한 변별력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그냥 브랜드 차이만 있을 뿐이지. 그래서 이 맛있고 잘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해야 맛있고 잘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. 이게 그리고 맛있고 잘하면 줄 선다는 거 이미지 만드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. 맛있고 잘하고 줄 서면 무조건 경쟁업체가 치고 들어옵니다. 이게 문제예요. 왜냐 요즘에 장사하면 상권 분석할 거 아니야. 상권 분석 있을 때 저 메뉴라니까 사람 줄 서네. 우리도 저거 하면 되겠네.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? 많습니다. 많아요. 우리나라가 보면 혼자서 다 해먹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. 유튜브도 마찬가지. 유튜브도 뭐 컨텐츠 하나 잘 되면 다 따라한다니까. 다 따라해서 레로션 만들어요. 전 세계 그거 정말 잘하잖아. 우리나라가. 내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사람 많네. 줄 잘 서네. 우리도 저거나 해볼까? 안 뛰어들 것 같아요.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자영업 문제가 뭐냐면 정말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.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. 왜냐 거의 웬만한 음식점은 프랜차이즈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요리 재주나 노하우가 없어도 본사에서 교육만 받고 레시피만 전수받으면 누가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문제예요. 그거 없다시피 한 거죠. 이게
진입장 낮은 걸로 잘 돼봤자 몇 달 지나면 또 몇 군데 생긴다는 거지 이게. 요즘에는 뭔가 나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기 힘들고 이런 거 찾기 힘들어요 자영업이. 그래서 롱런 하는 곳이 정말 드뭅니다. 롱런. 그러니까 잠깐 뭐 사람들 많고 잘 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. 여러분 동네에 보면 잘 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.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잘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잘 되는 것인지 두고두고 봐야 돼요. 오랫동안 잘 되는 것은 정말 드뭅니다. 정말 정말 드물어요. 그나마 오랫동안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왜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좀 오래됐는데 매니아층이 강한 음식점이죠. 그런 데는 잘 버팁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도시권에 있는 곳은 그때그때 다릅니다. 저희가 분명히 작년까지 잘 됐는데 작년에 잘 된다고 해서 올해도 무조건 잘 된다. 장담할 수 없어 이게. 특히나 프랜차이즈는요 정말 잘 됩니다. 정말. 프랜차이즈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?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. 돈만 있으면. 그리고 경쟁업체가 내 옆에 자리 차지하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. 정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커피 전문점이 따닥따닥 붙었습니다. 뭐 하자는 건지 이게. 판교인가? 판교 여러분 그 보니까 판교 그 이제 상가 건물 안에 2층 안에 있잖아요. 그 골목 안에 커피 전문점이 한 8개가 다 붙어 있어. 근데 프랜차이즈가 다 달라요. 다 달라. 다 붙어 있다니까? 그럼 저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을까? 저 중에서. 살아남는 거. 이런 거 많다니까요, 여러분.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는 아닌데 타 브랜드인데 붙어 있어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냐면 같은 브랜드는 그래도 거리 제한이 있겠지만 타 브랜드는 제한이 없잖아요. 편의점도 그렇잖아요. 편의점도 내가 있는 곳에 CEO가 있으면 맞은편에 GS25가 있습니다. 막을 수가 없어요, 이게. 그리고 점점 늘고 있습니다. 뭐 하나 잘 되면 무조건 반대쪽에서 치고 들어와요.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잠깐 잘 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잘 되는 것을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뻔한 걸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걸로 창업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뜯어 말리고 싶다 이런 입장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가지고 있는 돈 지키시기 바랄게요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